하지만 만약에 헌재가 각하를 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무효라는 것이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가 정지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적이 없는데 최상무기가 지가 권한대행인 줄 알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라면 2명 헌법재판관 임명한 건 무효겠죠,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입니다. 오전 10시 선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정준계 변호사님은 끊임없이 한덕수 총리 재판 선고 먼저 하라. 그리고 한덕수 총리 재판을 각하하라 라고 일단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요. 근거 자료 잠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43번입니다. 43번 근거 자료를 보면서 아시아투데이 뉴스에서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부터 먼저 선고해야 하는 이유로 정준계 변호사님이 글을 쓰셨고, 지금 글 쓰신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저 저자, 저 얼굴 정준계 변호사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오늘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건에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다른 탄핵 소추된 사건들이 거의 다 이제 다 탄핵 기각 선고가 다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원래 선입선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선입선출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선입선출 원칙이라고 정 변호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선입선출 원칙이 뭔지 설명 먼저 해주세요. 선입선출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같은 경우에 접수된 사건의 순서대로 결정을 한다. 그것이 선입선출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장을 넣어서 먼저 들어간 사건부터 먼저 답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좀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나중에 접수됐는데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부터 먼저 하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입선출 원칙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윤석열 대통령부터 먼저 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선입선출 원칙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총리 사건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사건이 먼저 접수됐죠?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먼저 접수됐어요. 결심은 어느 게 먼저 됐어요? 한덕수 총리께 먼저 됐어요. 근데 선입선출의 원칙이라는 것은 접수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갑자기 민주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왜 네 선입선출 원칙 안 지켜? 아니 지네가 예전엔 그거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이거를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잠시요. 근거 하나 보겠습니다. PD님, 제가 지금 카톡에 자료 하나 보냈습니다. 그 자료를 먼저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에서 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제가 방금 보내드린 거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한덕수 탄핵 선고일이 윤보다 먼저 강한 유감. 그죠? 제목에는 강한 유감 정도로 표시를 됐지만요. 저거는 민주당의 그 불안함. 이 불안함. 무엇이 불안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복귀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 불안감이 지금 하늘을 찌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유감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면은 저렇게 얘기 안 하겠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한덕수 탄핵 선고일자가 먼저 잡힌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좀 설명을 하려면 좀 긴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거의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 애들조차도 한덕수 총리는 뭡니까? 인용이 안 되고 복귀할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탄핵이 각하될 것이냐, 탄핵이 기각될 것이냐, 그 두 가지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이 기각된다라는, 기각이 되게 되면은요, 기각이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가 150석, 과반수를 넘는 151석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덕수 총리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국무회의 이거 좀 문제가 많다. 평소랑 달랐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탄핵이 당연히 기각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윤석열 대통령은 뭡니까?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직접 관계는 없지만. 그죠? 자, 그런데 각하가 되는 경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잠깐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PD님, 우리 지금 45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거부터 보세요, 여러분. 한덕수 선고의 의미. 헌재는 패닉, 제명은 멘붕. 제명은 왜 멘붕이 됐을까요? 친구, 문대행이 쌩까나봐요. 헌재는 왜 패닉이 될까요? 이제 우리가 덕수옹아 하고 난 뒤에부터 윤석열 대통령 하고 나면 우리 쟤네들한테 이제 어떡하지? 쟤네들이 한 건 민주당이에요. 근데 한덕수 선고의 의미 지금부터 잘 보여드릴 건데요. 45번 44번을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44번. 네. 조금만 올려보십시오. 밑을 볼 수 있게. 조금 더. 자, 잠깐만요. 하지만부터. 자, 하지만 만약에 헌재가 각하를 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무효라는 것이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한덕수 권한 대행은 직무가 정지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적이 없는데 최상무기가 지가 권한 대행인 줄 알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라면 2명 헌법재판관 임명한 건 무효겠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무효인 헌법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두 사람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을 진행해 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여기서 말하는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2명은 자격이 없는 헌법재판관이야. 그럼 뭡니까? 기본권을 침해한 부적법한 재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재판관이라고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 왔으니 그 재판은 뭡니까? 완전히 무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게 되면 각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럼 만약에 각하를 하지 않고 이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론을 다시 열어가지고 야,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가 각하가 됐는데 각하된 결과에 따르면 맨 나중에 정계성과 2명, 조한창 2사람 임명한 거는 무효래. 그러니까 2명 빼고 6명이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8명이 재판을 진행해 온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변론을 갱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변론을 갱신하게 되면 마은혁이가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은혁이도 못 들어오죠. 왜? 마은혁은 임명도 안 했지만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임명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되기 전에 6명이었던 때로 되돌아가는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월요일날 각하 결정을 하면 그러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를 하든지 아니면 변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셨습니까? 잠깐 재밌는 사진 몇 장 보고 다시 계속 설명 이어갈게요. 아주 중요한 설명이 오늘 많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정준일 변호사님이 이렇게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으신지. 여기다가 우리 장판 한번 깔까요? 아니, 장판이 아니고 돗자리요. 깔까요?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는 26일이 될 것 같다. 한덕수 선고는 더 앞일 것 같다. 어떡해! 24일이 선고 맞아요. 그렇다면 정준길 변호사님 예언대로라면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 선고가 되겠죠. 어제 판결문 읽었죠? 자, 여러분 지금 재밌는 사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걸 보고 제가 웃으면 예의가 없다 할지 모르겠지만요. 3번 뉴스 잠시 보시면서 우리도 한번 스트레스 해소하고 웃자고요. 3번 뉴스 보여주세요. 화면, 얼굴. 네, 여성이기 때문에 정 변호사님께 안 넘기고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달걀 맞은 그 정치인이 되게 많은데요. 이분 달걀 특성이 좀 있대요. 여러분 뭡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너무 진화합니다. 생계란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숙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모양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싹 다 뒤져가지고 반드시 체포해 그랬다고 합니다. 당황하셨나 봅니다. 또 사진 몇 장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PD님 이재명 사진 중에서 일단 혼자 있는 사진 말고 뒤에서 있는 여러 명이 있는 사진부터 하나씩 보여주세요. 샷 보여주세요. 네, 제가 재밌는 사진을 가져왔어요. 사진. 영상요? 예. 보여주세요. 네. 지금요, 재밌는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사진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다시 가져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어디 틀어주나? 아, 달걀! 계란! 센스 있게 또 이걸 보여주십니다. 지금 맞았나요? 맞은 건가요? 지금 맞는 영상인가요? 잠깐 다시 볼게요. 잠깐만요. 아, 저 이거 영상으로 처음 봤어. 어떡해. 근데 왜 나 난리 났어. 자기 맞고 나니 난리 났어. 근데 왜 백혜란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이거 조금,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 다시 한 번만요. 근데 왜 하필이면 백혜란을 때렸어? 여러분, 이거 풀 영상 보셨어요? 어머, 어떡해. 저거 생계란 아니에요. 저거 반숙란, 난리 났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번 더 보자고요? 한 번 더 보여드려요? 예, 한 번 더. 미안합니다. 저도 좀 스트레스 해소 좀 하고 삽시다. 아이고. 다 맞았어. 어떡해 저 계란.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반숙란이래요. 반숙란. 그래서 뭐 제가 더 멘트는 안 할게요. 그냥 사진 영상 제가 아까 사진만 보여줬는데 우리 PD님이 영상 그러는 거예요. 센스 있게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센스 있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즐거우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요. 이재명이 분명히 앞에 있거든요. 이게 정 변호사님은 남자의 외모를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할게요. 이재명이 분명히 앞에 있거든요. 근데 왜 뒤에 있는 사람이 더 길어 보이죠?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정 변호사님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네. 여러분, 이상 안 해요? 왜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보이죠? 네. 그쵸? 여러분, 너무 재밌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근데요, 이재명 어떡해요? 저 표정이 왜 저래요? 그래서 제가 좀 사진을 좀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또 한 장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저 오늘 너무 재밌는 거 갖고 왔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저 사실은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저 정말 몰랐는데, 사람들이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몰랐는데요. 여러분, 저건 뭐예요? 이거 맞춰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맞춰보세요. 이게 띵호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띵호아 아니에요. 합성 아니에요. 아까 그 사진은 합성 아니에요. 진짜 사진이었어요. 아까 그 사진 합성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저요! 잠깐만, 시청자들한테. 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난 느낌엔 맞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모지리? 아니잖아요, 모지리. 모지리는 리을이죠.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근데, 이게요,
문재인이래요. 맞다. 저도 문재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거꾸로 읽어봐요. 읽어봐. 이재명이네요? 여러분, 문재인 뒤집어서 읽으면 이재명이래요. 정말 그렇네.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한 몸이래요. 네. 그렇네요, 진짜. 멋쟁이 아니에요. 문재인이고, 이거 아시네? 이재명 거꾸로 그대로는 문재인 아시네? 다 알고 계시네? 저 이거 너무 놀랐어요. 설마 문재인 멋쟁이는 아니죠? 아니죠. 저 너무 놀랬던 게요. 이게 문재인 뒤집으면 이재명인데 이 두 사람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네. 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둘 다 똑같다는 얘기래요. 소름. 여러분 이거 몰랐죠? 저는요, 문재인인 줄 알았는데, 거꾸로 하면 이재명인 거는 정말 놀랐어요. 근데 놀랍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읽혀진다는 거에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 여러분 그쵸? 둘이 세트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세트래요. 와! 근데 우연히 일치치고는 너무 신기해서 시청자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봤다고요? 전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거 몰랐어요. 사실 페북에 누가 저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그걸 댓글을 써놓은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저는 소름 끼쳤습니다.